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10월 중순, 10월 15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파이 앱 스튜디오 그거를 실전적으로 지금 이거를 잘 해서 지금 한번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암만 해도 어떤 심리적인 장벽이 있죠. IT에 대한 손가락 침해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김 선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 제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에, 역시 제가 만들기 어려웠던 것처럼 에, 만드시는데 좀 그래도 한번 해보셔야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제가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달 적금처럼 그렇게 몇 년을 사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그런 걸 갖고 있고 또 파이코인을 통해서 젊은 시절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파이코인이 일하는 것을 보고 제가 지금 이 나이지만 새로 일을 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배우고 파이코인을 통해서 참 배우는 게 많죠. 음,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딸기 농사도 그렇고 대추 최근에 너무나 많은 샤인머스크 옛날에 무도 그렇고 한다 그러면 우르르르 사람들이 가지만 바다 이야기도 그렇고 아무튼 뭐든지 다 2대 8의 법칙이 묘하게 작용을 하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랐다고 채굴한 사람들이 다 부자 됐던 것도 아니고 매수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된 게 아니죠. 결국은 한 20%는 어찌 됐건 그런 채굴을 했건 매수를 했건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죠. 그게 2대 8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 2대 8의 법칙을 고스란히 철학적으로 담고 있는 게 파이죠. 원,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원의 둘레를 계산하는 방법은 결국은 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원의 둘레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파이는 10억 개가 가건 100억 개가 가건 정수로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면 원은 인간이 측정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특히 원이 사각형의 안에 들어갔을 때 사각형이라는 것은 3차원의 물질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우주에도 3차원의 물질 세계와 같은 방위가 있다라고 해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으면은 사자, 황소, 독수리, 인간 이렇게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사자, 황소, 독수리, 인간이 요게 별자리에 맞추어서 우주의 내 방위를 해놓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의 내 방위를 아직 현대 인간들은 과학적으로도 찾지 못했죠. 우주는 둥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천원지방. 그래서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가둘려다가 보니까 정사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 그래서 원의 면적과 이 정사각형의 면적을 보니까 거기서도 2대 8의 법칙이 나온다. 그게 파이죠. 왜 뭐를 하든지 20%는 성공하는데 80%는 성공하지 못하는지. 이런 유명한 얘기 있죠. 은행 지점장이 직원이 10명이었는데 보니까 20% 직원이 80%의 돈을 벌고 80%의 직원이 20%의 돈을 벌더라는 거죠. 직원뿐만이 아니죠. 손님들이 10,000명인데도 실제로 10,000명 중에서 20%인 2,000명이 80%의 수익을 만들어주고 이 80%에서 80%가 20%라는 거죠. 이런 게 되고 나면서 인터넷 같은 게 생기고 부자들은 따로 하자. 그래갖고서 VIP를 만들고 나머지는 인터넷으로 몰아버리고
그 직원들도 20%가 80% 버니까 나머지 애들은 좀 줄이자. 직원을 줄여서 뭐 예를 들어 6명이다. 그런데 이 6명이 되면 또 여기서 멀쩡히 일 잘하던 두 놈 중에 한 놈은 일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어떻게 해도 또 고객들도 10,000명인데 20%가 80%를 번다. 그럼 80%는 인터넷으로 쫓아버리고 나머지 20%만 직접 대면하는 점포를 만들었는데 2,000명 중에서도 400명만 하고 나머지 또 이 1,600명은 뭐 별로 예전과 비슷한 이런 형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이제 이데팔의 법칙으로 여러 군데서 발견하고 있는데 파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이데팔의 법칙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도 이미 뭐 상장되고 나서 지금 몇 달이 지났지만 채굴한 사람들 중에서도 20%는 나중에 부자가 되겠지만 80%는 부자가 못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법칙은 이상하게 뭐 안 깨지고 이제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 파이죠. 그런 운명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제 파이코인을 지금 다 채굴하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나하고 인연이 닿는 분들은 그 20%에 남아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20%에 남아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20%에 남아있게 해드리려고 해서 이제 뭐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차트를 봐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도 생각을 했었고, 뭐 배운 도둑질이 그거니까 그거를 하려고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파이 앱 스튜디오를 보면서 야, 이거는 내가 뭐를 가르치는 것보다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파이 앱 스튜디오가 좋은 게 이것이 좋다라기보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예전에는 뭐 IMF 때 유명하던 IMF 직전에 유명하던 말이 사오정이잖아요. 40대, 50대에 가면은 정리해고한다. 그래서 사오정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이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우리나라가 90년도 이제 후반에 가면서 뭐 임금이 막 올라가니까 지금도 뭐 임금이 일본보다도 임금이 높고 뭐 다 임금이 높으니까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동화해서 사람들을 정리하는 거죠. 사람들을 자꾸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된 사람들이 전부 뭐 나라에서 돈 받거나 안 그러면 뭐 코인 매매에 매달리거나, 그래도 그 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꼭 실력도 아니고. 그래서 참, 복 있는 놈은 회사 잘려도 먹고 살고, 내가 보니까. 복 없는 놈은 회사 다녀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뭔가 모르는 이데팔의 법칙을 잘 모르니까 복이라 그랬고, 운이라 그랬고, 뭐 신이라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 이데팔의 법칙에서 어떻게 같이 공부한 20%들이 20%에 속하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데팔의 법칙에 따르면 파이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파이가 100불을 가건 1000불을 가건 기존 파이어니어들 중에 80%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 80% 그룹에 속하지 않으려면 이데팔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내가 20%에 낄 수 있을까? 이런 거라는 거죠. 20%에 끼려면 예전에 이제 선물이 처음 생기고 옵션이 처음 생기고 할 때 재벌 회장들이 그거 직접 그거를 막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도 그때 뭐 한 50, 60 된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걸 뭐 배우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우리도 웹 3.0, 뭐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예전에 그 지금의 그 하이닉스가 원래 현대반도체였잖아요. 현대반도체였고 반도체 회사를 아무튼 우리나라에 원래 먼저 한 사람이 있었지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서 반도체 산업을 한 거는 이병철 씨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돈이 엄청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애들은 막 하자 그러는데 주변에 똑똑한 사람 막 하자 그러는데 이병철 씨는 반도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를 니네들이 좋다고 하라 그랬다가 하라 그러면 나는 망해도 배우는 게 없고 성공해도 왜 성공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돈을 받아가려면 반도체가 뭔지 앞으로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내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니네가 나한테 설명을 해. 그랬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술이 막 생기면서부터 그게 이병철 씨가 하던 방법이래요. 그래갖고 그걸 설명하다가 이제 한자를 가지고 반도체를 한자로 쓰면 그 영어로 하면 세미 컨덕터잖아요. 컨덕터는 지휘하다잖아요. 컨덕터는 지휘하다, 통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세미는 반쪽이잖아요. 그 영어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바꿔놓기를 반도체, 반만 전달이 되는 거죠. 반이 0과 1, 0과 1. 그러니까 이병철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음양이네. 아, 그렇지. 음양이 두 개지만 이 음양이 사상이 되고 사상이 8개가 되고 8개가 64개가 되고 64개로 세상 만사 5만 가지가 다 펼쳐지는데 그 시작은 음과 양인데 아, 그럼 반도체가 그거야? 0하고 1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되겠네. 하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개념을 잡은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이 이병철 씨가 한 거면 그거 해. 그러면서 거기서 뒤따라서 한 거죠. 그랬는데 이병철 씨처럼 이해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LG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렇게 이제 SK로 넘어가게 되고 몇 번 망할 위기를 넘겼죠. 그런데 지금 어떤 분야에서는 그 이재용 회장 깜빵 간 사이에 앞질러 가지고 지금 한 2, 3년 정도 앞서 있다고 ASML 네덜란드 회사죠. ASML 기술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참 뭐 새로운 게 생기면은 저도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니다가 손님들이 야 선물이라는 거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옵션이라는 거 생겼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재벌 회장들이 그런 걸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한 20%에 들으려면 블록체인, 디지털 금융, 웹 3.0, 특히 파이에서 이렇게 파이 창업주들이 앱 스튜디오 얘기하는 거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앱 스튜디오잖아요. 그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야, 이게 공장을 만드는 공장이구나. 옛날에 현대양행처럼. 오, 그렇구나. 뭐, 그러고 보면, KBS 스튜디오에서 수만 가지 작품을 찍지. 뭐, 여러 가지로 뭐, 음악, 스튜디오에서 모든 방송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앱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지었구나. 앱을 만드는 거네. 그런데 이 앱을 전문적인 사람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 손흥민이 미국으로 가고 난 다음에 독일하고 영국에 있을 때만 해도 축구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영상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손흥민 그러면 그냥 보니까 요즘은 뭐 그냥 엄청나게 많은 LA에만 3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젊은 애들이 가서 사진 찍고 만들어 갖고 그냥 뭐 그러면 구독자 1,000명 넘고
이 영상 돌리는 시간 4만 시간 들어가면 그때부터 돈이 좀 나오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질은 형편없죠. 질은 형편없죠. 그런 것처럼 전문적인 축구 지식이 없고 전문적인 유튜브 제작 기술이 없어도 쇼츠라든가 안 그러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영상을 막 만들어 갖고 돈을 버는 것처럼 그거와는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르지만 파이 앱 스튜디오에서는 지금 웹 3.0 세상과 블록체인 세상과 점점 투명해지는 세상에 맞추어서 파이 앱 스튜디오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저도 이제 보니까 이 파이 꿈이라는 분이 이제 뭐 바둑 앱도 만들고 사주팔자 앱도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이분이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에서 만드는 앱 그 어떻게 만들어라 뭐 커피하고 뭐 이런 거 저도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올렸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이런 분들이 하면은 훨씬 쉽죠. 훨씬 쉽죠. 그런데 별로 많이 안 보셨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옛날에 다우월드 님도 뭐 이런 거 파이 앱 개발 중 올렸고 또 실용성 없이 마구잡이 생성 도움이 될까? 현재 파이 앱 스튜디오에 7,900개 이상 앱이 생산됐는데 이게 뭐 쓸데없는 거 만든다고 해서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주 정확한 얘기죠. 아주 정확한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한 몇 개월 전에 그 파이 프롬 US 님이 그 파이코인을 통해서 부를 쌓기 위한 5가지 교훈 영상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 자존심을 버려라.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 새로운 세상을 파이코인을 통해서 공부해라. 그리고 지금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과 웹 3.0이 왔으니까 거기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라. 자존심 버리고 기술을 배워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앱 만드는 것도 해봐라. 그리고 이 교육을 좀 받아라. 파이 브라우저에서 벤처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평생 학습에 전념하는 5가지다. 이거를 뭐 10대에 공부하라, 20대에 공부하라, 30대에 공부해라, 40대에 공부하라, 50대에 공부하라, 뭐 6, 70대도 죽었어도 공부해라, 뭐 별수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 태어난 자체가 공부죠. 어떤 체험이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그것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교육을 해주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랬는데 파이에서는 채굴도 하면서 지금 이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파이프롬 US님이 했던 그 5가지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심 버려라. 이게 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내가 나이가 얼만데, 아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런 거 배워서 뭐 해서. 아니, 젊고 똑똑한 애들이 많은데, 뭐, 나 같은 애가 뭐, 나 같은 게 뭐 만들어 봐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에 뭐 같은 거 해서 뭐 만들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정말 잘 봐줘봐야 5% 아닙니까? 그래서 95% 법칙이라는 것도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면 20살 뭐 20몇 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점수를 자기가 매긴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서 진정한 자기 이해를 해서 자존심을 버리라고 파이프로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에고
여기는 영어로 soul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고, 에고하고 soul, 내가 알고 있던 나하고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차이죠. 이게 에고와 soul이라고 그러면 단어를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래서 좌뇌의 나, 우뇌의 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여기에 끊임없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말은 맞는데, 그래서 내가 뭐 질 테일러 박사처럼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좌뇌는 쓰고 우뇌만으로 살아본 것도 아니고, 아니 어쩌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 리에이스 님이 하신 것처럼 이거 실용성 없이 마구잡이로 나 같은 놈이 앱을 만든다고 될까? 이게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에고와 소울, 좌뇌와 우뇌를 하면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에고죠. 내가 알고 있던 나죠. 그리고 악마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군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슈퍼 에고 이렇게 세 명의 내가 있다라고 또 이제 융이라든지 쇼펜하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슈퍼 에고를 사용할 줄 알면 실용성이 있는 앱, 어떤 기가 막힌 사람들한테 필요한 앱, 여기서 보면 에고하고 소울이 차이는, 소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하지라고 생각하고 내적 진실을 하고 자기 인생 자체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고,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안을 보고, 자기는 가난하고 실력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내 안에 보물을 못 찾는다고 생각하고, 전혀 이 좌뇌와 우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좋아. 좋은데, 그러면 나는 나의 우뇌를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몰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야, 이게 지금 실용성 있는 앱이, 제가 제 친구 중에 좀 정말 가장 똘똘하고, 정말 이렇게 아이디어 맨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고,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정말 제 친구 중엔 가장 돈이 많았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도인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거 특허를 내면 성공할 거라고 그래갖고 돈 벌을 거라고 그래갖고, 그 친구가 탁 듣더니 저거 돈 된다 그래갖고 300만 원 속성으로 하는 특허를 또 빨랑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돈을 더 내고 그랬는데, 그 도인이 얘기한 아이디어는 이미 다른 사람이 특허 등록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그분이 자기의 내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소위 신발로, 신들은 아는 것만 알아요. 아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뻥은 치지만 신들은 아는 것밖에 몰라. 그래서 진짜로 내가 앱을 배워서 실용성 없이 마구잡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70이건 80이건 내가 평생 집구석에서 설거지만 하고 방 청소만 하고 애들이나 봐왔건 그 사람 안에 보물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보물은 어디서 찾느냐? 그게 소위 참나한테 찾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도 모르는 거야. 어쩌면 자기도 모르고 있었어. 그거를 끄집어내서 앱을 만들면 그게 대박 나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온 거를, 천재가 아니라는 거죠.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가 아니에요. 천재 끼는 있지만 그 사람의 삶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에서 앱을 만드는 거를 제가 파이 경제학교건 이 영상에서 하려면 그거를 말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파이 스튜디오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평생 내가
내가 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갖고 내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가지고 시집 가서는 남편한테 구박받고 나중에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며느리 년한테 구박받고 애들이 크니까 손주 손녀들한테 구박받고 나같이 비참한 삶이 어디 있을까? 내가 세상을 나가본 적도 없고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있다니까. 그 안에 그게 톡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가로늦게 지금 파이 앱 스튜디오에 지금 하고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2대8의 법칙에서 절대로 80%로 가지 않습니다. 20%에 끝까지 남습니다. 비트코인 초창기에 채굴해서 지금 뭐 1억 7천, 1억 6천대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되겠어요? 몇 명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감사합니다.